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 선생입니다. 둔촌주공 아파트 분양이 굉장히 이슈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또 계약률이 90%에 이른다는 소문과 썰들이 퍼지고 있어서 이에 대해서 좀 다뤄볼까 합니다. 제가 기사들과 커뮤니티들을 좀 뒤져본 결과 30평대 아파트 기준으로 90%의 계약률이 보이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일단은 둔촌주공 이 현장 사진을 한국경제신문 기사에서 가져온 건데 기사에 따르면 그렇게 이렇게 북새통을 이루지는 않았다라고 합니다. 보통 미디어에서는 조금 호들갑을 떠는 면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번에는 의외로 이 기사에서도 좀 차분하게 이 현장을 전달하고 있어서 이거를 좀 참고해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예비 당첨자 30평대 기준으로 계약률이 90%라는 건데 일단 예비 당첨자라는 개념이 뭐냐면 저희가 특별 공급하고 일반 청약을 통해서 1차적으로 이제 청약 당첨자를 선별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예비 합격자들이라고 하는 것처럼 마치 대학교 들어가듯이 1번부터 200번까지 와서 다시금 추첨을 하게끔 하고 이런 제도가 있는데 이 예비 당첨자에서도 완판이 안 되면 무순위 줍줍이라는 걸로 넘어가게 되는데 아직은 줍줍을 넘어간 단계는 아니고 예비 당첨자들을 불러 모아서 계약을 진행을 했는데 인기가 좋은 30평형의 기준으로는 90% 정도가 계약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제 기사에 따르면 오픈런을 할 정도는 아니었다. 그러니까 요이 땅하고 막 뛰어가서 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24평대하고 30평대가 충분히 지금 계약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건데 주목해 볼 부분은 바로 이 30평대입니다. 30평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처음에 둔촌주공이 청약을 하던 12월 초에는 정부에서 규제를 두어서 12억 원 이상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중도금 대출을 해주지 않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당첨받았던 사람들이 포기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둔촌주공 사업장이 워낙에 크다 보니까 미계약이 계속해서 출하게 되면 이게 부동산 시장과 PF 시장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미분양 물량이 지금 6만 8천 호에서 7만 호를 넘어간다 만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둔촌주공이 미계약이 발생하게 되면 그 여파가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고 그렇게 되면 기존 아파트 거래 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거를 우려해서 정부에서는 각종 규제들을 많이 풀어줬었죠. 제가 둔촌주공이 미계약이 날 거라고 전망할 때 이유는 이 중도금 대출이 나오지 않는 부분 그리고 10년 전매 제한이 상당히 큰 규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일부 부동산 업자들은 돈은 너만 없다라고 비아냥거리면서 이거 당연히 완판된다 12억 있는 사람 많다라고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중도금이 안 나오니까 당첨을 받고도 당첨을 포기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러니까 이제 업자들은 그냥 한결같이 항상 오른다 완판된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 반등한다라는 말을 하는 거를 쉽게 믿어서도 안 된다라는 말을 지금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돌아와서 지금 현재 이렇게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1층을 만약에 받게 되면 안 받겠다 포기하겠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기사에서는 둔촌주공이 이렇게 잘 되면 지방의 미분양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거다라고 하는데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둔촌주공이라는 굉장히 좋은 입지의 A급 아파트 단지를 분양하는데도 이렇게 겨우겨우 해가지고 일부 인기 평형에서만 90%의 계약률이 나왔다고 자랑하는 판에 지방에 온기가 드는 건 좀 무리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렇게 둔촌주공이 미분양이 날 뻔하다가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되는 이유는 지난 1월 3일에 발표된 일산 부동산 대책이 가장 주요한 이유인데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는 일단 전매 제한이 완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둔촌주공 같은 경우는 10년 동안 전매가 금지되어 있었는데 지금 장이자이 레디언트는 1년이고 둔촌주공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실거주 의무를 폐지했습니다. 실거주 의무라는 거는 이제 양도소득세 관련뿐만이 아니고 이 분양을 받게 되면 여기 실거주를 반드시 해라. 그렇지 않으면 페널티를 주겠다라는 게 이전 정부가 만든 규제 중에 하나였는데 이 실거주 안 해도 되니까 세 줘도 되니까 전세 줘도 되니까 받아가세요라는 걸 해줬고
있고,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도금 대출을 12억 이상 분에 대해서도 하게 되니까 이제 당장 현찰이 없더라도 계약금만 조달할 수 있는 사람들도 이 청약을 받기 굉장히 용이해졌다. 그렇게 하면서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니까 이거를 잔금을 치를 때 전세를 받아서 치를 수도 있게 되는 거고, 전매 제한이 완화됐으니까 한 3년 뒤에 팔면 되겠다라는 판단을 하게 해줬다라는 것이 중요한 변화의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구축 아파트 거래도 되살아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뭐 노원구나 이런 쪽에 9억 이하의 아파트 단지들이 거래가 되는 경우들이 많고, 이제 1월 달 같은 경우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1000건을 넘어섰다라고 나왔는데, 보통 이제 엄청난 호황기 때 18년 한 8월 정도에 15,000건이 한 달에 거래된 적도 있었고, 21년도에는 대략 4,000에서 5,000건 정도가 월간으로 거래되는 양이었는데, 21년 10월부터 거래량이 급감하기 시작했고, 22년도도 완전히 거래가 씨가 말랐고, 23년 1월에 드디어 서울의 아파트 거래 건수가 1000건을 돌파했다라고 합니다. 그럼 서울에 구가 뭐 26개 정도 있으니까 구별로 약 50개의 거래가 일어난 건데, 여기서 참고해야 할 부분은 SH공사나 LH공사가 매입 임대주택으로 거래한 건수들도 여기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염두에 두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어찌됐든 거래가 반등하기 시작했다라는 거는 9억 이하 아파트 중심으로 되고 있는 것인데, 그 이유는 역시나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는 1년짜리 절판 마케팅을 한 이 대출 때문인데, 지금 현재 특례 보금자리로만 팔려나간 대출의 양이 10조 원 정도 된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양이고요. 이게 이제 가계 부채가 22년도에는 계속해서 감소해오는 트렌드로 오고 있었는데, 23년 1월에 특례 보금자리론이 이렇게 크게 나가기 시작하니까 이제 좀 마중물 역할을 하는 금액이 시장에 돌고 있다라는 부분을 알고 가셔야 되는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방송을 세 줄로 요약하면, 둔촌 주공이 약 90% 정도의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이유는 일산 부동산 대책 때문이다.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은 아직까지 회복 타이밍이 아니라고 보고 있고, 마지막으로 9억 이하 기존 아파트 매물들도 소진되고 있다. 그 이유는 특례 보금자리론 때문이다. 이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